네, 안녕하십니까. 2021년 11월 8일 울프입니다. 자동차에 들어가는 눈, 우리가 선도한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MC넥스입니다. MC넥스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3Q 흑자 전환 4분기는 더 좋다라는 내용의 대신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. 이 주가의 추세상 이 추세 전환의 시작점에 있습니다. 투자 아이디어입니다. 핸드폰 카메라 모듈도 잘하고 차량용 카메라, 레이더, 컨트롤 유닛도 잘 만들고 AR, VR, MR 솔루션도 개발하고 있고 이렇게 카메라 모듈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점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죠. 바이셀 메소드입니다. 이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이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. 좌우의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도와 매수를 대응하면 되는데 이렇게 프리미엄 구간과 디스카운트 구간의 추세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모든 주가는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현재와 미래의 펀더멘탈을 그려나가기 때문이죠. 이 투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구간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. 바이 포인트, 셀 포인트입니다. 이 현재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하락 추세선에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추세 전환이 시작된다는 것이죠. 파란색 선에서 닫고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빨간색 선에서 닫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오버슈트를 해주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떨어졌죠. 그러다가 지금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. 레포트를 보면 MC넥스 대신증권에서 박강호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는데 일단은 목표 주가가 63,000원이라는 것이고 이 단기적으로 21년도 4분기 그리고 22년도 실적 개선에 주목을 한다는 것입니다. 왜 이렇게 나왔냐? 자, 매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이고 이 구동계 매출 증가 등 믹스 효과로 마진율이 개선되면서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이 하면서 턴 어라운드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. 그래서 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4분기에는 다시 도약하는 시기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. 이렇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다른 카메라 모듈 업체 대비 높은 성장을 예상한다는 내용입니다. F인 가이드를 보면 이 주준 현황에 민동욱의 6인 자사주 해서 거의 근 30% 정도를 좀 갖고 있고요. 이 시세 현황을 보면 1년 사이에 30%가 올랐습니다. 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이 사업 요약을 보면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,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등 각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매출액과 수익률에 지속적인 신장을 기획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21년도 7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죠. 근데 카메라의 변화의 기술에 좀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PER 밴드와 PBR 밴드 차트를 보면 고평가 구간에 있다고 하지만 4분기 실적 발표가 나고 내년에 컨센이 또 다시 발표가 되면 이 PER 밴드와 PBR 밴드 차트는 다시 그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당장의 고평가가 아닐 수도 있다. 자, 뭐하는 회사인가? 일단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. 이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면 핸드폰에 주로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고요. LG이노텍도 잘 만들긴 합니다만 MC넥스도 좀 무시 못할 정도로 대단히 좀 잘 만들고 있는 걸로 저거는 알고 있습니다. 판단을 하고 있고 거의 기술은 고만고만해요. 네,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. 가져다 쓰는 부품도 거의 똑같고 단지 이제 거기 들어가는 제어형 소프트웨어의 그런 차이로 인해서 뭔가 이제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제 차량용 카메라 모듈입니다.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MC넥스가 이제 카메라도 만들고 롱 레인지 레이더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제어할 ECU도 탑재해서 장착해서 만드는 것으로 또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. VR 카메라도 당연히
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VR 카메라도 얘네들도 이 친구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. 일단 공시를 보면 이제 카메라 모듈 사업 부문이 있고 생체 인식 모듈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영상 관련 시스템으로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주로 이제 카메라 모듈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많이 나고 그 다음으로 좀 많이 나는 게 바로 이제 자동차용 카메라 쪽 모듈 매출이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앞으로도 점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19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동차용 모듈이 점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. 주요 매출처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, 현대모비스 이렇게 양분해서 주로 나가고 있는데 더 많은 고객사를 확보를 한다면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연구 개발 현황을 보면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적당한 수준으로 수준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. 수로 임원, 수석연구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증가가 좀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봐서는 회사가 좀 성장하고 있다.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연구 개발비는 제가 이제 3%로 항상 기준을 잡잖아요. 이 정도면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공시를 좀 중요하게 볼 것이 현재 전장용 카메라는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개발과 그 상용화를 말하는데요. 앞으로도 자동차가 이제 점점점 자율주행차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 전기차가 만들어지면 또 다양한 카메라들이 또 필요로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MC넥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저의 코멘트는 결국은 눈이 달려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보고 판단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며 그 방식만 달라졌을 뿐이죠. 모바일 폰에만 카메라가 늘어나지 않습니다. 자동차에도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고요. 이 메타버스 그리고 가상 현실이 또 부각받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현실 세계에서 기반할 수밖에 없는데 AR, VR, MR 기기에도 이 카메라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?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. 이 리얼 옵션이 발생하게 되면 가격의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주가는 계단식으로 또는 가속화해서 상승하기 마련입니다. 이 가격이 바뀌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겠죠. 이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. 역사는 반복되고요.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자. 미스터 마켓은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자입니다. 자, 오늘은 MC넥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. 3Q 흑자 전환 4분기는 더 좋다라는 내용으로 이 대신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의 흐름은 현재 추세 전환의 시작에 놓여 있다입니다.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